충치 있는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는다, 내지는 좀 깊게 들어가서 키스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세균이 전염됐기 때문에 충치가 잘 생긴다 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한 발상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청담 미소 밝은 치과의 윤성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충치 전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실 이제 충치를 만드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일단 당분이에요. 치아에 이제 충치가 생길 수 있는 이제 세균이 번식할 만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음식물 같은 게 치아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 요건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균 문제예요. 세균 중에서 이제 요새는 여러분들도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다시피 이제 뮤탄스라는 그런 세균이 있는데, 정확한 학명은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라는 세균이고요. 사실 충치를 발생하는 세균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런 세균들이 무조건 충치를 만드냐? 그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이제 양분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이 세균이에요. 갓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세균이 없어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그 세균으로부터 배제된 생활을 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충치를 만들 수 있는 세균 자체가 없으니까 세균이 없어서 아이가 충치가 안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세균은 이제 금세 아이 입속으로 들어가요. 이제 뭐 손가락을 빨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세균이 넘어가는데, 사실 이 세균만 존재한다고 해서 충치가 생기지도 않고요. 양분만 있다고 해서 충치가 생기지도 않기 때문에 아이에게 뽀뽀를 한다고 해서 세균이 넘어가서 충치가 전염된다? 이거는 조금 과한 억측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충치를 만드는 아까 말씀드린 세균이 있는데, S뮤탄스라고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세균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한테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세균은 평상시에 무조건 충치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항상 가지고 있는 상주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만성균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제 이 세균이 치아에 충치를 만들려면은 일단 치아에 음식물이 달라붙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치아 구조가 약간 깨져 있어야 되거나, 이런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따라서 충치 있는 사람이 음식을 나눠 먹는다, 같이 먹는다 라고 해서 세균이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옮겨가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그 세균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충치 있는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는다, 내지는 좀 깊게 들어가서 키스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세균이 전염됐기 때문에 충치가 잘 생긴다 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한 발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걱정되시면 그냥 식사 후에 치수질을 깨끗이 하고 가글을 하시면 모든 게 예방되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염에 대한 문제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충치 자체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크게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키스? 감기균 같은 경우 키스하면 전염이 더 잘 된다 라고 다들 알고 있고, 뭐 직접적인 이동을 통해서 세균이 더 전파가 많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공기 전염이거든요. 따라서 키스하기 전에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전염은 돼요. 충치 세균도 마찬가지예요. 먹던 음식을 같이 먹거나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당연히 전염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냥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균 양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폐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이걸 전염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세균의 양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전염이라는 표현이 조금 과하기는 하지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감기 바이러스랑은 약간 다르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세균이 조금 더 추가되는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답 맞아요. 일단은 충치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하는데,
충치 위치에 따라서도 약간 다르기는 하고요. 일단 충치가 심한 치아는 음식물도 음식물인데 세균수가 굉장히 번식되어 있는 굉장히 많아진 상태인데 그 치아의 충치가 점점 커지다 보면은 옆에 치아랑 맞닿는 부분에 충치가 생기기는 해요. 치아들은 대부분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맞닿는 부분에 생긴 충치는 그 부분에 생긴 충치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치아에 같이 만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충치가 좀 심해져서 오신 분들을 보면은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옆에 치아도 거의 같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충치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충치가 생길 수 있는 환경, 당분이라든지 탄수화물 같은 음식물들이 이미 치아를 다 망가뜨려 놓은 상태고 그게 충분한 상태에서 세균이 번식하면 옆에 있는 치아도 쉽게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전염된다, 치아끼리는 전염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칫솔질을 한다라고 해서 입안 세균의 양이 굉장히 줄어들기는 하지만은 없어지지는 않아요. 무균 상태가 되지는 않죠. 입안에 있는 세균 중에서 대다수의 한 90% 세균은 일단 혀에 살아요. 치아가 아니고. 따라서 칫솔질은 치아에 국한되는 거잖아요. 입안을 정말 깨끗이 하고 싶다, 세균을 정말 줄이고 싶다 하시면은 첫 번째로 일단 칫솔질을 해서 음식물 같은 걸 깨끗하게 다 빼내고요. 두 번째로 혀를 같이 닦아주세요. 혀를 같이 닦으면 일단 혀에 사는 세균들도 굉장히 많은 수가 줄어요. 그리고 이게 다 끝난 다음에 가그린이나 리스테린 같이 이제 가그라는 액체로 입안을 한 번 더 소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세균수를 굉장히 많이 줄여주거든요. 그 이외에도 뭐 헥사메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사용하시면은 세균수가 매우 많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뭐 뽀뽀를 하시든 키스를 하시든 하면 세균 감염에 대한 걱정은 많이 줄어드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세균 전염, 정확하게 충치균 전염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뭐 크리티컬하게 치명적인 전염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충치는 충치 자체가 자기 치아에 전염은 되니까 있는 충치들이 있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아서 다른 치아들도 건강하게 지키는 게 제일 좋고요. 칫솔질이랑 가글은 충치랑 무관하게 잇몸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거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한 번 더 만나 뵙도록 할게요.